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2월 10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운명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어저께는 9일이었는데 오늘은 10일이 됐습니다. 아침 7시가 넘었으니까요.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지금 윤석열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운명 같이 연계된 운명이 시작이 됩니다. 불의한 불법한 징계위원회, 과연 거기에 승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담은 상당히 중요한 오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 6명의 면면이 거론되면서 일부 위원에 대한 공정성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막판까지 징계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를 종합적으로 취재해보면 외부 징계위원 중에 광주광역시 모 대학 교수 A씨가 징계위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가 하려고 했지만 장관을 빼고 이용구 법무차관 당연직 검사 2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법조위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담당하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지난 8일 광주에서 A씨를 만난 것으로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법무부 검찰과장 검사가 말이죠. A씨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직무대리. 당초 이 법무부는 이신임 차관에게 위원장을 맡기로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외부위원장을 권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어떻게 열리나 한번 봅시다. 어떤 법조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씨는 현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여했고 지금 위원장 직무대리라는 여기 온다는 사람, 광주광역시에 있다는 교수, 이 A씨는 현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석했고 여당 지방선거 공천심사 경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장을 맡는다면 공정성 시비가 뻔할 뻔짭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A씨는 조선일보가 연락을 취하자 추후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에 전화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울 모대학 교수 B씨, 전직 판사 C씨도 외부위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B씨는 최근에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조선일보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C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외부위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 장관이 위원 후보가 못 믿었다고 판단하면 교체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사 징계위원으로 당연직 2차관을 제외하고는 추미애 라인, 소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또 대검 신성식 반부패 부장, 이 사람들이 거론됩니다. 신성식, 심재철 잘 아시죠? 네. 심 국장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판사 문건을 직접 제보한 당사자입니다. 신 부장은 또 다른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관련 KBS의 한동훈 녹취록 오보 취재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 총장 징계위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명단을 윤 총장 측에 제공하기를 거부하면서 윤 총장 측은 10일 징계위원회 현장에서 이들이 참석한다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간부들과 징계 논의를 하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돼서 예단을 드러냈다고 비판받는 이 차관 역시 기피 신청할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외부 징계위원장 인선을 최근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 위법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검사징계법 제9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장이 징계 날짜를 정하고 징계 대상자 출석을 이렇게 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절대 맡을 수 없고
위원장 대행이 징계위원회 기일 지정이라든가 출석 통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검찰 징계법에 나와 있다는 이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를 추 장관이 전부 다 했습니다. 추 장관 추미애가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징계위원회 절차는 모두 무효이고 열린다 해도 추후의 소송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17년에 서울고법은 징계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징계위가 내린 해고 처분에 대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다 하고 판결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한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찰국 일부 검사가 태업을 하며 검찰과장 혼자 징계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검사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검찰국 일부 검사, 딱 일부 검사가 태업을 하고 있는데 검찰과장 딱 혼자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검찰국의 검사들은 몇 복수고 검찰과장 혼자서 징계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검사가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 지정 전까지 회의 소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하고 이성윤 지검장 등 7명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신청한 상태라 11일 하루 만에 징계위원회가 결론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저께도 윤호중이가 30초 만에 반대 토론을 30초 만에 통과시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윤호중을 꼭 기억을 해야 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가 오늘 기습적으로 또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잘 심득해야 됩니다. 윤 총장에게 운명의 신이 운명을 지어주는 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는 말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에 법을 바꿔치기한 여당, 이거는 입법이 아닌 집단 사기라고 딱 단정을 했습니다. 규정을 했습니다. 집단 사기, 소위를 통과한 뒤에 법을 바꿔치기 하다니 이런 민주당입니까? 이거는 국민 소송을 해야 됩니다. 입법 아닌 집단 사기에 불과합니다. 네. 오늘 그 윤석열 운명의 날에 참 이 정말 어려운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불쾌한 이야기들. 소위원회를 통과한 뒤에 법을 바꿔치기 하다니 이런 민주당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입법 아닌 집단 사기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그 내용이 있는 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어저께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검찰이 함부로 수사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폐지 입장이었는데 폐지하면 검찰의 힘을 더 실어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냥 유지하기로 또 당론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하고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야가 최대한 논의해가지고 합의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회 선진화법상 안전조정위원회 취지인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캐스팅 보트를 진 정의당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정의당은 정의가 아닌 겁니다. 이게 어떨 때는 정의당 정의롭게 얘기하지만 이 당은 역시 제3당은 이 당은 이중대 삼중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을 하루 만에 처리하기로 자기들끼리 했습니다. 이 정의당은 전석 고발권 폐지가 당론입니다. 원래. 그런데 민주당은 정의당 도움을 받으려고 자신들 당론과는 정반대로 전석 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안건 조정위원회에서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가결된 법이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올라오자 민주당은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기서는 정의당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그러니까 부역을 한 셈이죠. 자신들 뜻대로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해가지고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만을 위해서 정의당을 속이고 속은 정당이 나쁘죠. 왜 속아요? 곧바로 뒤통수를 친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거는 야바이 수법입니다. 야바이 치는 거 있죠. 야바이. 하나도 야바이와 다름이 없다는 게 분석입니다.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정된 법안을 어떤 내용을 고치거나 일할 경우는 반드시 수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원안에 대신에 이렇게 처리해 왔는데 그렇지만 주요 원안의 주요 틀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취지가 정반대로 바뀐 수정안을 대놓고 처리해버린 겁니다. 이건 국민 여러분, 이건 사기꾼의 사기입니다. 사기 아닙니까? 정반대의 뜻을 수정안이라고 해가지고 대놓고 처리했다면 이거 사기꾼 아닙니까? 꼼수가 아니라 이건 사기꾼 아닙니까? 민주당의 야바이 형태. 이거 자꾸 반복되는 이런 행위. 민주당은 작년에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처리하면서 패스트트랙 거기에 올린 원안과 크게 달라진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수법이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입법입니까? 폭주하는 민주당에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마지막 보루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 운명의 날인데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서 추미애에게 속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떤 속임수가 또 나올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법안까지 이렇게 꼼수가 아닌 수정안 자체를 완전히 A하고 앞하고 뒤를 갖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짓도 하는데 이건 국민들이 고발을 해야 되는, 국민 집단 고발권을 내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분노스럽고 억울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민주당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